한순간 당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돌연사. 시간당 3명이. 시간당 3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40대 이상 중년의 돌연사 원인 1위 심혈관 질환. 찰나의 순간을 놓치면 심장은 되돌릴 수 없다. 10명 중에 2~3명은 병원에 오기 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오기 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눈, 꼬다리 이런 데다가 어지러워가지고 팍 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돌연사의 위험. 지상 최고의 엔진 심장을 지켜라. 안 되면 그죠? 이 정도만 해갖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들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법 잠시 후 공개합니다. 야. 근데 옆에 계시는 그 한규록 원장님. 네. 그 뭐 노래가 경쾌하고 아주 즐거운 노래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내용도 그렇고 네. 뭐 가슴이 후련합니다. 가슴. 감사합니다. 지금 그 가슴 얘기하셨는데 오늘 안 그래도 가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한규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요즘 같은 때 가슴을 좀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환절기가 되면 네. 소위 말하는 심장마비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따뜻하다가 추워지는 계절 그리고 심장마비는 돌연사로 직결되기 때문에 돌연사의 90% 이상은 심장의 원인인 심장돌연사라고 하는 용어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일상생활을 잘 하다가 네. 갑자기 벼랑간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 돌연사라고 얘기하지만 신호 없이 그렇게 돌연사하는 경우는 사실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골든 시그널, 예방 신호가 우리한테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돌연사가 오기 전에. 그것도 우리가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간과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 분주히 작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들의 직업은 고인들의 마지막 자취를 정리하는 일이다. 요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돌아가신 후 부패가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작업에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건강했던 사람이 돌연사하는 이유 중 대부분은 심뇌혈관 질환 때문, 특히 환절기 때 더 자주 발생하는데 30대부터 노인 세대까지 모든 연령층을 막론하고 혈압 문제 때문에 사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고요. 심장 쪽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쓰러지셔가지고 발견되는 경우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기에 더 끔찍한 돌연사. 이 방의 주인도 갑자기 찾아온 심근경색 때문에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분이었는데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셨고 이제 자기가 이제 버는 그런 수익은 전부 그 외국에 있는 가족한테 돈을 붙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쪽 고시원장님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돌연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2016년 기준으로 사망하신 분이 산재 접수 사망 건이 1,900건에 이릅니다. 이 사유로는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등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정된 것만 1,900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뚜렷한 전조 증상 없이 다가와 건강한 사람들의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돌연사. 심장 정지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면 생존율은 50% 이하로 떨어진다. 중국에 출장을 갔다가 현지 바이어와의 어떤 약속이 안 됐고 그게 어긋나는 바람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다음날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심근경색이 추정이 돼서 그걸로 해서 산재 승인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년 돌연사 원인 1위 심혈관 질환 안심한 건물이다.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집안을 책임지던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빠 내지는 사랑하는 내 남편이 급작스럽게 사망을 한 경우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가족들이 받는 충격은 엄청 큽니다. 가슴이 갑자기 이제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맞아요. 자, 저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이 원장님 말씀대로 소위 골든 시그널을 간과했던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 교수님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위험한 겁니까? 네, 역시 심장혈관이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장혈관이 병이 생기게 되면 이제 대개 가장 많은 것이 동맥경화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것인데 처음 좁아지기 시작하면 협심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동맥경화는 계속 진행하게 되면 혈관을 꽉 막게 되고 협심증은 심근경색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병은 상당히 위험한 병입니다. 실제로 사망률이 높은 병이고 실제로 심근경색이 일어나고 나서 병원에 오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전체 10명 중에 2~3명은 병원에 오기 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 등산을 하시다가 약간 어지러우셔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가셨거든요. 심혈관들이 막혀서 거기가 피가 안 통해가지고 어지럼증을 느껴졌다는 그 소견을 받으시고 바로 스텐트 수술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좋아지셨거든요. 이 스텐트 시술이라는 게 하고 나면은 돌연사 위험에서 그럼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스텐트라고 하는 건 좁아진 혈관을 일단 풍선을 통해서 넓혀주고 확장시키는 거죠. 넓혀준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텐트라고 하는 금속망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텐트를 사용했다고 해서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일부에서 재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텐트라고 하는 게 금속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혈소판이 붙어서 혈전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전이 형성돼서 다시 막힐 수도 있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시 좁아지는 재협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충청남도 금산의 한 깻잎 농가. 전국 각지로 출하될 깻잎 수확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부부. 일일이 손으로 따줘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단다. 깻잎 따는 일에 열중한 아내와는 달리 지켜만 보고 있는 남편. 그렇게 1시간 동안 깻잎 따는 작업은 계속됐는데 이제야 허리를 펴는 아내. 그런데 이 양반 어디 갔어? 또 갑자기 어디로 없어졌어? 불안하게. 가보자. 일하다 말고 갑자기 남편을 찾아 나서는데. 현아빠! 여보 어딨어? 없어지면 내가 불안해갖고. 왜 이렇게 찾으세요? 이 양반은 혼자 있으면 위험해.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내가 항상 불안해갖고. 어디 가셨지? 남편이 눈앞에 안 보이면 불안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아내. 남편을 찾는 이유가 궁금해진다. 현아빠! 여보! 나 여기 있어요. 아이고 드디어 남편 발견. 힘들어. 무리하면 안 돼. 들어가셔. 그만해. 아이, 풀 좀 조금. 풀 이것 때문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아내. 날이네. 남편의 몸에 무리가 올까봐 쉬운 일도 자신이 꼭 나서서 한다는 아내. 대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00년 2월 4일 날 그날이 구정 전날인데요. 사우나탕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냥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모병원이라고 전화가 온 거야. 그러니 깜짝 놀랐지.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지금 상당히 위독하시다는 거야. 갑자기 찾아와 한순간에 생명을 앗아가는 돌연사의 주범 심혈관 질환. 특히 급성 심근경색은 발병한 지 1시간 이내에 사망하기 때문에 발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낀 채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남편.
원인은 바로 급성 심근경색이었는데 곧바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스텐트 시술을 받아 죽을 고비를 넘겼다. 다행히 죽음의 문턱에서 남편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었는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일부가 막혀 심장이 괴사하게 되는 끔찍한 병 심근경색. 한번 손상된 심장 근육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님, 이 심근경색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칙적인 생활을 안 했고요. 담배를 많이 피웠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가서 의사가 그 핏줄을 딱 보고 하는 소리가 아유 무슨 놈 피가 이렇게 더럽냐고 그랬었어요. 담배를 얼마나 피우셨어요? 2갑 폈어요. 하루에. 몇 년 동안이요? 그때 실어질 때까지 한 30년을 그렇게 핀 거죠. 하루에 2갑.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아내. 약도 이렇게 항상 이거 혀 밑에 넣어주는 약을 갖고 다녀요. 비상약을. 만약을 대비해 항상 철저히 준비를 한다고. 119를 여기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119 차를 만나는 곳까지 내가 막 이동을 한다니까. 그렇게 그냥 항상 위험 속에서 불안 속에서 매일 살아요. 남편은 지금도 1년에 3-4번씩 응급실 신세를 지고 있다. 운이 좋아 생명은 건졌지만 운이 나쁘면 순식간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병 심근경색. 아내가 노심초사하는 이유는 뭘까?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평생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스텐트 삽입 부위의 혈관이 다시 좁아지게 되고 그렇게 막혀버린 혈관은 또다시 심근경색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와 예방은 필수다. 순간순간 가슴을 졸이죠. 정말 이제 그 위급 상황이잖아. 그런 때는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서 이제 물론 이제 때가 되면은 가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항상 옆에 있어주면 고맙고 든든하고 그런 거죠. 남편이 쓰러진 이후부터 먹는 것도 꼼꼼히 챙기고 신경을 쓴다는 아내. 밭에서 기르고 재배한 것들을 주로 먹죠. 성부와 성장. 아내의 정성이 듬뿍 담긴 건강밥상. 도시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건강을 위해 귀농을 선택한 부부. 남편의 심근경색으로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돌연사의 위험은 늘 둘의 곁을 맨들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다. 아픈 남편을 대신해 깻잎 수확부터 물 주는 일까지 모두 아내의 몫.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 남편은 미안한 마음뿐이다. 컨디션이 좋을 땐 농사일을 조금씩 돕긴 하지만 약간이라도 무리를 하게 되면 가슴 통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을 돕는 게 쉽지 않다는 남편. 게다가 그를 괴롭히는 게 또 있다는데. 한 4-5년 전부터요. 이렇게 그때부터 다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돼서 이렇게 항상 기운이 없어가지고서요. 이렇게 하고 다녀요. 심근경색을 앓게 된 이후부터 힘든 일은 꿈도 못 꾼다는 남편. 나이 50에 갑자기 찾아온 심근경색. 심장장애 상급 판정까지 받게 된 그는 자꾸만 후회가 밀려온다. 후회겠지요, 뭐 그게. 왜 그렇게 몸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건강하면 내가 남보다 더 기운이 세서 일을 훨씬 더 많이 할 텐데 하는 생각이 항상 있죠. 저분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 30년 정도를 피우셨다고 하는데 혹시 이 담배, 흡연이 혈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건가요? 혈관이라고 하는 건 크게 3개의 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막, 중막, 외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막의 맨 안쪽을 네피세파라고 하는 세포가 이제 둘러싸고 있거든요. 고혈압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담배를 피게 되면 이 네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느슨해지는군요. 그렇죠. 자기를 방어하는 힘이 떨어지니까 그 틈에 콜레스테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또 진행해서 마지막에 동맥경화가 파열을 일으키게 되면 거기에는 혈전이 생기게 되거든요. 혈전이 생기게 되면 급하게 혈관이 막히게 되고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작진을 집으로 초대한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는 신신의 하우스입니다. 신곡 연군가로 돌아온 가수 신신혜 씨.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작은 정원. 곳곳에는 그녀가 직접 키우고 가꾼 과실들로 가득한데 30년 넘는 세월 동안 자리를 지킨 도심 속 전원주택. 이 집이 더 특별한 건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겨있기 때문이란다. 이제 여기는 우리 엄마가 쓰던 방이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이제 사용을 해요. 우리 미소. 옛날 21년 전에 이사 왔을 때 했던 가구 그대로인데요. 어머니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방. 손때 묻은 물건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그녀.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고혈압과 당뇨를 앓았던 어머니. 결국 급성 심근경색으로 8년 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는 그녀. 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꿍 소리가 나는 거예요. 두두두두두 내려갔어요. 동선이 길잖아요. 한참 내려갔더니 안방에 엄마가 떡 하고 눈을 떡 뜨고 이렇게 돌아가셔 버렸어요. 눈을 뜬 채로 이 심장 이 자리를 제가 막 CPR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술이라고 하죠. 그걸 막 내리쳤어요. 막 하면서 막 기도를 막 하면서 그날이 드디어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건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아마 그 상황을 누가 보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머니를 여러 번 살리셨잖아요. 일단은 119에 전화하셔서 상황을 알려놓으시고 그리고 심폐소생술 전화하기 전에 돌아가시게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그부터 30초 동안 전화부터 얼른 빨리 와주세요. 코를 다투잖아요. 맞아요. 주소를 얘기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 그리고 이 뇌에 산소가 4, 5분만 안 들어가면 이게 이제 망가져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막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80회 내지 100회 정도 이렇게 쓴다는 거 생각하고 그렇죠. 아니, 너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병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병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예. 숨은 이렇게 들이키는데 이 폐포까지 시원하게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지럽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 이게 화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가슴이 막 답답해지니까. 그죠? 화병이라고만 생각하고 심장에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도 간혹 있죠.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2016년 국립보건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여성 사망 환자의 1위가 심뇌혈관 질환이었고 연간 약 3만여 명이 사망을 해서 암 사망자보다 더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60세 이상의 여성 중에서 2명 중 1명이 심뇌혈관 질환 환자이고요. 지금도 시간당 3명이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선선한 바람 불어오는 화창한 날씨. 가을 전령사 코스모스도 살랑거리는 이때
가을의 정취에 푹 빠져 산을 오르는 여자. 꽃 한 송이의 푸른 포기도 그냥 지나치질 못하는데 갑자기 풀을 먹는 그녀.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큰일 나요. 맛있는 약이요. 한 번 더 잡숴봐요. 길가의 풀도 약초가 된다. 약초 박사 김자영 씨. 민들레. 암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피로 회복에도 좋고. 민들레에 이런 효능이 있었나요? 충청도에서는 신화대라고 불러요. 신화대라고. 이 뿌리는 그네 말려 데려서 먹으면은 당뇨에 좋고 간에 좋고. 아니 이건 그냥 들꽃이 아니었나요? 발기풀 하는 거거든요. 보라색 꽃펴 있죠? 말려놓고 수시로 돼서 오차처럼 이렇게 마시면 당뇨도 없어지고 황달도 없어지고. 관절에 좋다는 우술까지 약초 박사로 임명합니다. 한약에서는 우술이 이러고 사람 무릎도 닮았죠? 이게 무릎 관절이 좋다는 거. 약초 박사가 된 이유가 궁금한데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다시 이렇게 산에 살아서 온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보니까 감회가 새롭죠. 산에 가다가 숨이 막혀서 자꾸 아프고 막 숨이 차고 걷지를 못하고 이래갖고 딱 기댄 것까지는 나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눈 떠서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119 불러놓고 정신 차리라고 막 소리 지르더라고.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죠. 협심증으로 쓰러져 간신히 살아난 그녀.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한다. 12알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녀에게 대체 왜 이런 병이 생긴 걸까? 우리 아버지가 협심증이 심했어요. 막 이 목을 누르는 것만치 숨이 막힌다고 막 오직하면 이게 통증이 나면 나 좀 누가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력이래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가족력이 된다고 협심증은.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있었던 그녀.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결국 협심증이 생겼고 그 이후로 약초 공부를 시작했단다. 또 보여줄 게 있다는데 여기는 내가 이제 건강을 지키는 전부 내 건강 지키는 산야초들. 온갖 약초들을 모아둔 그녀의 보물창고. 혈관에 좋은 약초뿐 아니라 관절과 당뇨에 좋은 약초들도 한가득이다. 내가 산야초 공부를 하고 약초를 먹어야 살으니까 뭐 약초 엄청 많아요. 그뿐이가 아니에요. 딴 데 더 많죠. 얼마나 많은지 궁금해진 제작진. 집안 곳곳 숨은 그녀의 보물들을 한 곳에 모아봤는데 한 30가지 넘을 거예요. 지금 다 챙겨놓으면. 태국에서 딸이 사다 주었다는 흑생각. 그 효능은? 요거 차로 끓여 먹는 거예요. 혈 맞게 해주고 혈압 낮춰주고 콜레스테롤 쉬어주고. 이 약재는 또 뭔가요? 선인장 이제 꽃 봉오리 싹 말려놓고 이렇게 닫아놓고 요거를 차로 끓여 먹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피곤할 때 피로도 풀어지고. 그렇다면 그녀의 현재 혈관 상태는 어떨까? 옛날에는 이 피가 하면은 엉겨 붙었다니까 막 끈적끈적끈적. 항상 혈압이 150, 155 내려야 140 그랬어요. 자신 있어요. 어디 가서 혈압재도 뭐 혈압 탕탕탕탕 정상이니까. 협심증의 주범 혈압과 콜레스테롤 검사 실시. 고혈압이었다고는 믿기지 않게 정상인 혈압. 콜레스테롤까지 모두 정상. 나쁜 콜레스테롤은 현저히 낮은 상태. 아니 혈관 건강을 되찾은 또 다른 비결인가요? 그냥 몸풀기예요. 그래서 몸 흔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혈액순환 잘 된다지 않아요. 손이 닿지 않는 허리를 허리띠로 쓸어주는 그녀만의 운동. 이것도 이렇게 문대주면 따끈따끈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마찰력 덕에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체온이 오르면 혈류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원활해진다고. 혈관 건강의 비결, 설마 이게 끝인가 싶던 그때 그녀의 수상한 행동 포착. 숟가락에 가득 채운 초록색 액체, 대체 뭔가요? 아보카도인데 혈관에 좋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먹어요. 혈관 노폐물을 청소하는 불포화 지방이 80% 이상 함유된 아보카도 오일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지금부터 김재영 씨의 특별한 밥상을 공개합니다. 11가지 재료를 넣고 푹 고운 약초물로 밥물을 맞추고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지? 이 정도만 해갖고 혈관에 붙은 찌꺼기 제거에 도움을 줄 아보카도 오일까지 풍덩. 밥도 평범치 않은데 밥에서 먹으면 언제든 30그릇 뭐 빠짐없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거죠. 혈관 건강을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한 그녀. 고기를 멀리하고 식재료 하나도 아무거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튀김 요리를 할 때도 불포화 지방이 가득한 기름을 사용하면 안심할 수 있다. 혈관 청소하는 게 아무 기름이나 다 청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묵은 쌀에 기름 한 숟갈을 넣으면 햅쌀처럼 윤이 나고 맛있어진다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김재영 씨의 밥상 완성. 아보카도 오일을 이용한 튀김부터 그녀가 좋아하는 각종 약초로 차려낸 밥상. 직접 공부하고 연구해 만들어낸 음식들이다.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 보통 기름보다 요거는 좀 느끼한 게가 덜해요. 좀 고소한 것 같고 맛있는데? 튀김 요리가 몸에 안 좋다고 다들 적게 먹잖아요. 요거는 혈관 청소해주는 아보카도 기름이 아주 영양도 좋다니까 그래서 이걸로 해먹는 거죠. 좋으라고. 근데 몰라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아지니까요. 현재는 지금 협심증이 제일 문제잖아요. 건강한 혈관 가지고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지금 스튜디오에 음식 식재료가 잔뜩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걸 왜 준비하신 건가요, 이 원장님? 바로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포화지방이잖아요. 포화지방. 포화지방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들을 사실은 준비한 거죠. 그러면은 식물성 식품은 좀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건가요? 식물성 아마 기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방, 식물성 지방. 이렇게 동물성 지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온에서 고체잖아요. 네네. 액체가 아니죠. 이런 것들이 주로 포화지방이에요. 그러니까 포화지방이라는 거는 아주 안정된 지방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려는. 단지 식물에는 대부분 불포화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식물에서 지방을 짜내면 기름이 되죠, 다. 오일. 그렇죠, 그렇죠. 기름이 되는데 식물성 지방 중에도 굳는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있는 식물성 지방 같은 경우는 역시 포화 지방 비중이 높다고 보셔야 되니까 절대 안심만 하셔서는 안 되고요. 마가린이라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릴 때 막 그거 막 뜨거운 밥에다 비벼가지고 막 먹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건 식물성 버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식물성 기름을 응고시키기 위한 응고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물론 만드는 방법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제품에 따라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트랜스 지방이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안심하고 무조건 많이 드시는 거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죠. 그럼 아예 기름기 있는 거는 먹지 말란 얘기인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지방을 안 드시게 되면 이 혈관 건강에 또 문제가 생기죠. 오히려? 예. 그래서 좋은 지방을 드셔주셔야 되는데 어떤 걸 먹어야 되냐? 아까 식물성 기름에 있는 불포화 지방 이런 거는 오히려 챙겨 드셔야지 건강에 좋은 거고 이 불포화 지방산을 잘 챙겨 드셔야지 혈관 그런 질환들을 오히려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참기름도 들기름도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름 많아요. 냉장실에 넣어놓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아보카도 이 기름이 좋으니까 이걸 자주 애용하죠.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 삼매경에 빠진 신신애와 가족들. 운동도 즐겁고 신나게 신곡 연군가에 맞춰 자신에게 딱 맞는 운동법을 찾은 그녀. 몸에 좋은 건 온 가족이 같이 해야 제맛.
신신의 못지않은 끼의 소유자 동생과 함께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운동 시간. 아직은 어색하지만 열심히 따라해보는 조카. 찌르고 흔들고 돌리고 춤을 이용한 전신 운동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특별한 운동법이라고 하는데 가족력 탓에 꾸준히 관리를 했던 그녀. 제가 전에는 스타딘 제제를 처방받아서 먹기도 했거든요. 근데 음식요법으로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식품을 먹고 있는데 저도 알 수가 없죠. 이제 체크를 해봐야죠. 그녀의 현재 건강 상태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진 신신. 참 잘 나왔네요. 어머, 음식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높게 나온 적이 278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뭐 한 130에서 200까지 보잖아요. 230이나. 근데 278이면 상당히 높았잖아요. 혈관 건강을 위해 그녀가 가장 신경 쓴다는 음식. 우리는 그냥 이거 먹고 싶은 거 해먹거든요. 근데 이 샐러드는 평상시에도 항상 해먹어요. 오랜 어머니의 병간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그녀가 선택한 재료는 아보카도. 이게 우리 혈관을 무엇보다도 아주 깨끗하게 해주고 아주 좋은 아주 최고의 식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전문가가 하십시오. 제 동생이요. 네. 웬만한 그 명장 요리사보다 이거예요. 정말 요리를 잘해요.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동생. 저희는 기름 한 가지 쓰는 게 아니고 요즘 분들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뭐 포도씨유도 쓰고 뭐 카놀라유도 올리브유도 쓰고 제가 지금 요새 즐겨 쓰는 거는 이 아보카도 오일. 이 발열점이 높아서 튀김에도 좋고 전지질 때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샐러드유로 사용해도 좋고. 몸에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이 가득. 혈관 건강을 챙기는 건강한 기름을 섭취한다. 안지나 샤나 혈관 걱정뿐인 언니를 위해 식탁에 오르는 식재료 하나도 신중하게 고른다는 그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그녀가 선택한 아보카도 오일. 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맛도 영양도 업. 초록빛깔로 한상 가득 차려진 신신의 가족표 혈관 건강 밥상이다. 맛과 건강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아보카도 오일 요리. 조카의 입맛마저 사로잡았다. 내 몸에 좋은 거니까. 보셨죠? 아까 제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써보면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혈관 청소도 되고 드레싱 소스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걸 원하는 건데 주부도. 즐겁고 유쾌한 가족 항상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보카도 오일에는 80% 이상이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몸에 좋은 그런 오일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이제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산이 오메가 369, 오메가 3, 6, 9 들어보셨죠? 네. 그 중에서 오메가 3는 우리 머리 두뇌 건강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동시에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오메가 9는 혈관 청소부로 알려져 있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혈관 건강에 좋겠습니다. 아보카도는 원과 자체가 맛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걸 또 오일을
내서 먹는다는 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식문화에서 아보카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저게 매일매일 식탁에 올라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오일의 형태로 그 추출을 하게 되면 활용하기가 일단 좋고 두 번째는 영양 성분들도 농축이 되니까 좋은 효과들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중요해 보이고요. 그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에 따라서는 발연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게 되면은 아보카도가 갖고 있는 그 좋은 음식으로서의 효능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기름 형태로 먹는 게 좋죠. 네, 이제 닥터지바고 주치의들의 처방전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교수님. 돌연사를 방지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즐겁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란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꾸준하게 지속하는 것이고요. 좋은 식이 습관을 갖는 거죠. 이 가을에 체온 관리를 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뭐냐면 혈관 수축이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이 혈관 스트레스 받는 가을에는 체온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겨울로 가기 위한 혈관 워밍업 생각을 해서 체온 관리를 하십사 하는 처방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지방을 섭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미리 소개해드린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아보카도 오일 추천드리고요. 이왕이면 이 아보카도 오일 드실 때 녹황색 채소랑 같이 드시면 궁합이 더 잘 맞으니까 그렇게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네네네. 자, 오인의 체험단 습관 바꾸기 프로젝트 개과천습입니다. 크게 아프기 전에 개과천습 하거라. 돌연사는 저리 가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5명의 주부들. 오인의 체험단이 되어 혈관 건강 지키기에 도전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닥터지바고 체험단이 되었을까? 체험단 선정전 제작진을 찾아온 한 여성. 자신을 운동 강사라고 소개했다. 분들은 평상시에 굉장히 아프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운동을 잘 안 하고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고 기름진 거를 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좋은 생활 습관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인이 요청한 5명의 불량 주부. 그들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운동 동아리 모임에 참여하는 그녀들. 그런데 그 손에 들린 것은 바로 달고 기름진 간식. 다른 주부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 운동에 푹 빠졌을 때도 요리조리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니 슬그머니 주저앉아 버리는 불량 주부. 딱 걸렸네, 딱 걸렸어. 좀처럼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불량 주부 2인 추가로 포착. 그녀들의 혈관 건강이 걱정된다, 걱정돼. 이래서 강사님이 SOS 요청을 하셨나 봐요. 이것저것 아프고 쑤실 나이 5, 60대 주부들 운동을 해야 그나마 나아질 텐데 간식이 더 우선이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현장을 급습한 제작진. 그중에서도 더 놀라는 불량주부 5명. 정말 걱정되시겠어요? 불량주부 오인의 혈관 상태 점검. 혈류량과 혈류의 세기를 통해서 혈관 탄성도를 분석한 결과값으로 혈관의 노화를 예시한 결과치입니다. 왼손 검지에 검사 장치를 끼우고 손끝 맞춰 혈관의 혈액량과 움직임을 분석하는 검사를 통해 혈관 탄성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검사 결과 체험단의 평균 혈관 건강 점수는 63점으로 이미 혈관 노화가 시작된 상태. 혈관 건강을 위한 주치 처방전, 체온 유지와 아보카도 오일 섭취, 매일 1시간 이상의 유산소 운동까지.
혈관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첫 번째 체험자. 공원에 가득 채운 웃음소리의 주인공 바로 홍정자 씨.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온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걸으면서도 이렇게 몸을 흔들어주고 이 춤추는 게 이게 혈액순환에도 좋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걸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운동하고 사치기 사빠빠 따라라라라라 이런 거를 제가 하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즐겁게 체험을 실천하고 있는 부부. 이때 맨발 포착.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주위에 여론을 들어보고 하니까 발바닥에 충격을 주면 좋다고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좋아요. 건강에 좋다 그러고 지금 너무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좋네요. 발바닥이 지압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단다. 이렇게 1시간 이상을 남편과 함께 걸으며 처방전을 실천하는 홍정자 체험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나요? 20년 전부터 피검사하고 이제 아프면 하면은 고지혈증, 이상 지질 현상 항상 그게 따라 붙었어요. 고혈압과 당뇨, 가족력까지 있어 늘 돌연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녀. 체험이 3일 남았으니까 더 이제 잘해서 그 1등의 그 지금 좋은 결과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홍정자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한편 혈관 건강 검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김성여 체험자. 그녀 또한 고지혈증으로 혈관 건강에 이미 적신호가 켜진 상태. 하지만 일이 많아 체험에 신경을 쓸 겨를조차 없어 보이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체험 잘 확인하고. 그래요. 어머, 네 지금 조금 바쁘니까 잠깐만 있어요. 잠깐만.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해장국 가게에서 손님을 대하는 건 온전히 그녀의 몫. 혼자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모습이 힘에 부쳐 보인다. 특히 팔을 많이 쓰기 때문에 늘 근육통을 안고 산다는 그녀. 뚝배기를 들고 다니니까 뚝배기가 펄펄 끓잖아요. 그러니까 넘칠까 봐 또 떨어치면 다칠까 봐 이러니까 힘을 탁 주게 되니까 팔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무거운 물건을 들 수밖에 없다는데, 이런 행동은 순간 혈압을 높여 심장과 혈관에 무리를 줄 수도 있다. 김성여 체험자 체험하고 있는 거 맞죠?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금방 할머니가 된 것 같아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꼴찌가 서러웠던 그녀. 내가 얼마나 이거 열심히 했는지 보이죠? 네, 열심히 하고 있네요. 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젊어져야 돼. 혈관도 젊어지고 건강도 해. 점심 손님이 몰리기 전 조금 이른 식사를 준비하는 그녀. 그녀가 꺼낸 비장의 메뉴는 바로 아보카도 오일에 구운 버거. 제가 또 강원도 촌 아줌마예요. 그래가지고 더덕 냄새 향 받고 탁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꽁꽁 숨겨놨다가 아보카도 기름으로 어떤 음식을 할까 생각했는데 더덕이 생각이 딱 나가지고 양념 지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자볶음에도 아보카도 오일을 활용하는 김성여 체험자. 맨날 식용유를 했었는데 체험하면서 아보카도 기름이 좋다 보니까 식물성이고 좋다 그래서 이제 체험하면서부터는 기름을 바꿨어요. 아예. 바쁜 와중에도 체험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에 박수. 불포화 지방이 가득한 아보카도 오일로 차린 건강 밥상.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음식의 풍미도 살린다는데. 조금 담백한 것 같아요. 식용유도 약간 좀 느끼하거든요. 좀 담백해. 그녀는 과연 꼴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일주일 후 각자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체험 완료. 불량주부였던 그녀들의 혈관 건강 점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꼴등이었었는데 글쎄
잘 나오겠죠. 69점에서 70점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긴장이 많이 돼요. 드디어 검사 시작. 검사 결과 5인의 체험단 모두 체험 후 혈관 건강 점수가 올랐다. 점수가 14점이나 올라 꼴찌 탈출에 성공한 김선여 체험자. 강명분 체험자는 무려 25점이나 올리며 1등을 차지. 주치의의 3가지 처방전을 완벽하게 실천한 5인의 체험단. 이젠 불량주부가 아닌 혈관 건강 우동생으로 인정합니다. 간사님도 뿌듯하시겠어요? 개가천숙 혈관 건강을 지키자! 자,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건강 정보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